네, 반갑습니다. 3월 5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은 약간 차익 매도가 후반부까지 나오게 되면서 조금 밀려 내려갔습니다. 기관 쪽 매도가 좀 많았죠? 네, 금융투자 쪽 매도가 많았고요. 그 물량은 외국인들이 거의 다 받아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매도 국면에서의 포인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전부 다 커버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대형주들이 좀 내려가면서, 상대적으로 개별주 위주의 상승세가 좀 나타났고요.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일제히 하락하게 되면서 시총 상위에 조금 올라가 있었던 종목군들이 끌어내려지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저쪽 양쪽에서 다 시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대형주들은 차익 매도 때문에 밀렸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개별주들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나은 형태로 마지막에 역전이 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들 차트로 알아보도록 합니다.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은요, 음봉이 커지면서 끝났죠. 자, 오늘 포지션은 이렇습니다. 지지 라인대가 있었는데요. 그 라인대를 한번 뭉개고 내려갔고요. 살짝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저항 넘지 못했죠. 다시 내려가면서 흐름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침부터 별로 안 좋았어요. 계속해서 내리기만 하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마지막에 살짝 반등이 좀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저 시점에서의 저항대를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래쪽 지지는 형성됐습니다만 부담스러운 모습은 그대로였죠. 코스닥은 위쪽에서 놀았어야지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저쪽 다 네, 오늘은 매매하기가 조금 껄끄러우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뭐 이런 날은 또 매수하셔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저점권에서 매수한다, 쌀 때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내일 밀리더라도 또는 내일 올라가더라도 뭐 어느 쪽이어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비중을 적당한 위치에서 적당하게 매수하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855억 마지막까지 그저 매수를 좀 확장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죠? 금융투자 매도가 너무 많이 나왔죠.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들이 뭔 생각으로 이렇게 팔아먹었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뭐 하이닉스고 삼성전자고 많이 올랐으니까 또는 현대차고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따가 금융투자들 매도 포인트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기관 쪽 움직임은 코스닥 쪽에서도 매도가 좀 많이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코스닥 쪽은 외국인 매도도 같이 나오게 되면서 부담감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금융투자는 지금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그나마 아침에 팔아먹은 거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양시장 모두 네, 이 금융투자가 민폐를 좀 끼쳤다.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수 포인트 같은 경우도 일정 구간에 계속 가둬놔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이 박스권 유지가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정 구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뭐 또다시 아래쪽 열어놔야 되겠습니다만 아래쪽 지지도 있기 때문에 많이 밀리는 형태보다는 유지를 해 나가는 모습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래도 어제 상승분보다는 조금 덜 빠졌다. 이것을 위안으로 좀 삼으셔야 되고요. 지지 라인대 유지되고 있으니까 네, 현재로서는 이격을 좁히려는 움직임도 조금 있는 것 같아 보여서 크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횡보 흐름이 더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장 포인트 볼게요. 네, 시총 상위 종목 보시면 삼성전자가 1.6%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2%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조금 올라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쉬운 거는 사실이에요. 아까 막 열심히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근데 금융투자가 물량을 확 쏟아내는 모습이 있어서 부담감이 좀 커졌죠.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플러스로 막 넘어가다가 마지막에 금융투자 매도로 인해서 주가 좀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 입장은 큰 문제 없었네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SDI까지 또 포스코 퓨처엠도 다 같이 밀려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제대로 올라간 종목이 별로 없네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하락했고요. 현대차 EUB도 오늘은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은 좀 내렸겠죠. 1% 정도 하락하면서 분위기를 조금 다운시키는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다 하락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뒤로 넘어가시면 비슷합니다. 뭐 특별히 올라온 거 없어요. 현대모비스만 조금 오늘 플러스 국면 유지했고요. 삼성생명 플러스 국면 유지됐고 나머지는 다 빠졌죠. 다 하락세 진행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PBR, 이 저평가 관련한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코프로머티 2차전지 쪽에서는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둘 다 제법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무리됐고요. HLB는 2%대, 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알테오젠 혼자서 오늘 강세를 이끌어내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줬는데 신성델타테크가 또 그만큼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뭐 시가총액 차이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약
약간 상쇄되는 느낌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엔캠, 2차전지 관련한 부분들. 반대로 이제 이 솔브레인이라든지 또는 HPSP 또는 리노공업 등등은 그나마 그대로 좀 양호해요. 에어테크닉스 이런 것들은 좀 양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부장이나 그 반도체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변동은 없었는데 2차전지 쪽 변동이 조금 크게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다 눌려있기 때문에 조금 밀리든 많이 밀리든 간에 전체적으로 밀려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등락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거래소 쪽 움직임 보시면은요. 현재 시점은 282개 종목 상승이네요. 좀 아쉽습니다. 그죠? 282개 상승, 그 다음에 610개 하락. 이렇게 되면은, 네, 거의 한 2배 정도, 네, 하락 정도 더 많은 편이죠. 별로 안 좋을 거라 느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465개 상승, 1121개가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은, 네, 1700개 넘죠? 네, 1730개 정도가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 별로 안 좋은 느낌이죠? 자, 상승률 볼게요. 오늘 EM넷과 윈텍 상한가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이었고요. DIE, 금양 이런 종목이 오늘 또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SP소프트, BYC 우선주, CIS, 해성TPC 뭐 등등등으로 오늘 상승 흐름이 좀 진행이 됐고요. 대체적으로 개별주죠. 네, 그 다음에 시총이 좀 작거나 뭐 이런 형태들 느낌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동화성은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이 포인트도 괜찮은 포인트인데, 네, 만들어내고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런 형태들 좀 있었고,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오늘 조금 올랐죠. 이것도 뭐, 그 전력삽입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코인 관련한 종목군들 상승하는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네, 큰 상승에선 좀 밀려난 것 같죠, 그죠? 네, 뭐 하나 그 투자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밀려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코인 관련한 종목군들도 이 상승폭을 조금 반납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그래서 오늘 9%대까지 상승률을 보시면 37개. 많은 편은 아니죠. 상승폭은요, 2.02. 아침보단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은데요. 네, 2.02. 하락률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네요. 하락률은 NB 디자인이라는 종목이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아센디오, 초전조체죠. 서남, 신성 델타테크, 뭐 이런 종목들, CCS, 네, 파워로직스, 네, 이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좀 하락세를 좀 크게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조금 나가리 된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10% 이상 하락한 종목 14개, 제법 많은 편이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개별주 위주의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폭은요 3.04, 그냥 똑같네요. 그죠? 네, 그래서 한 1%대 정도의 그런 마이너스권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계좌도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1%에서 1.5, 많이 가면 한 2%까지도 밀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2%까지는 아니고요. 한 1에서 1.5 정도, 네, 계좌 변동성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일 것 같고요. 특별히 많이 밀렸다거나 그런 부분보다도 어제 상승한 부분을 조금 반납했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조금 유리할 것 같아 보여집니다. 자, 이때 그 매매 동향 볼 건데요. 잠정 짓기 먼저 좀 살펴볼게요. 2시 30분 자료에 보시면은요, 외국인 매도에서요, 기아,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것들 막 있죠. 에코프로, 그 다음에 기관적 움직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가 계속 있었고요. 자, 근데 이게 확정 때 어떻게 바뀌냐면 볼게요. 기관적 먼저 살펴보시면, 자, 오늘 포인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팔았어요. 그 다음에 기아, 그런 것들 매도가 좀 있었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홀딩스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됐고요. 신한지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 삼성전자를 매도를 많이 쳤어요. 1,000억 넘게 차익 실현, 하이닉스 차익 실현, 레버리지 차익 실현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외국인들은요,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많이 팔았고요. 네이버, SDI, 우리금융지주, 포스코 홀딩스 등등등으로 매도가 진행됐고요. 매수는요, SK 하이닉스 700억 매수합니다. 그 다음에 KB금융, 캠, 에코앤드림 등등등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순매수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 현대차는 지금 따로 잡혀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현대차는 샀을까요, 팔았을까요? 네, 팔았을 가능성도 좀 있고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네, 특별하게 개입하지 않은 것 같죠. 금액 자체도 굉장히 작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네, 특이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현대차 매수가 있네요. 네, 현대차 아까 봤는데 현대차 매수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금융투자 쪽에 매도가 나온 부분이고 이 부분을 외국인이 방어했다, 받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 형태의 느낌보다는 이제 금융투자의 매도가 진정세를 보이거나 일시적으로 팔았는데 만약에 주가가 더 올라가 버린다. 그럼 얘네들 또 바로 얼굴 바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계심으로 약간 팔아준 것 같아요. 금융투자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 그동안 매수가 계속 많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오늘 일부 차익 매도가 나타나면서 시장을 좀 누르는 느낌인데 외국인들은 그런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매수를 계속 확장해 나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팔던 것들은 팔았고 아닌 것들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겁먹을 게 별로 없는 거죠. 네, 수급적인 동향에서 이런 정도 변동성 나타나는 것은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번 주 시점 지나가면서 뭐 실업지표도 발표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시장을 끌고 내려갈 만한 요소는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AI 랠리라든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계속 잡혀지는 형태의 느낌으로 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이제 다음 주 만기이기 때문에 이 지수 포인트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죠. 너무 올라도 안 되고 너무 내려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을 지금 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내려올 거고요. 많이 떨어지면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주가가 조정을 통해서 한 2600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2700 위로 올라섰다라고 한다면 다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서 다음 주 만기일까지 가는 이 과정은 일정 구간대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편안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2차 전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인다 그러면 반도체 쪽에 또는 자동차 쪽에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주가가 지금 당장 올라가지 않더라도 매수가 계속 쌓이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들 하시면 되죠. 오늘 시장은 별로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뭐 매수 포인트 뭐 소부장 쪽에서 들어가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 들어가도 되나요? 삼성전자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매수가 조금 껄끄럽죠? 네, 그런 정도. 현대차 EUP, 뭐 기아차 이런 것들 매수 아직은 껄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매수 포인트도 확장해 나가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편안하게 그냥 조금 내렸구나. 네, 그런 정도.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내리는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